안녕하십니까, 정재훈입니다. 2020년 4월 1일 장전 체크 포인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제가 매일 영상을 이렇게 장전에 올려드립니다.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 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요.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, 그다음에 영상을 보고 나서 의문 혹은 질문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이들 참여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장전 체크 포인트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일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지표가 예상 상회의 지표를 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. 다우지수는 1.84% 하락을 했고요. S&P 500은 1.6%, 나스닥은 0.95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.25%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S&P 500 지수로만 보게 된다라면 한 달 동안에 상당히 좀 큰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. 한 달 동안에 20%가 넘는, 훌쩍 넘는 그런 하락을 좀 보였었죠. 20% 이상 하락을 한 그런 케이스다. 최악의 분기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우지수는 23.2%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8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미국과 중국이 지표 발표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었어요. 특히나 이 중국 쪽의 지표가 좀 상당히 급반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. 3월 제조업 PMI가 52가 나왔습니다. 2월 달에 35.7을 기록했었거든요. 그리고 난 이에 52로 V자 반등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. 이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V자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20을 기록을 했어요. 예상치가 110이었는데요.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습니다. 다만 2월 달에 132.6을 기록했었는데요. 이 부분들보다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또한 이 해외 연준회 같은 경우는 해외 중앙은행과 미 국채를 담보로 한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. 통화 수합에 더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환율에도 상당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또 한 부분들은 중국 정부에서 중소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고를 했었죠.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.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좀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과연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90일간 연기하는 방안에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. 다만 이제 대중국 관세와 철강 및 알루미늄 이런 관세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지금 미국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향 안정화가 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는데,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환율 시장에서 좀 더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또 하나는 빅스 지수예요. 빅스 지수가 이제 저점 자리대를 계속적으로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이제 어느 정도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빅스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, 무제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.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는 21.82를 기록을 했었어요. 그러고 난 이후에 하향 안정화가 됐었고, 유로존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이내 안정된 그런 모습들 보였고, 최근 들어서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
최근에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 10.87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래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, 즉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게 되면 시장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을 좀 보기 전에 미국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21선에 대한 저항이죠. S&P 500도 마찬가지고요.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21선에 대한 지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다우지수는 2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한국 시장도 뭐 별반 다르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야간 선물 시장은 0.53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.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도에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3월 한 달간 거래소 같은 경우는 27%가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어요. 그리고 3월 한 달 마무리가 됐을 때는 11.89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31.3%를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6.82%까지 하락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에 있어서의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더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21선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.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시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어요.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반등도 상당히 좀 강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반대로 급하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의 포인트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조정을 받는다라면 아마 제약 바이오 쪽 섹터들의 조정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하나의 갭 부분들이 있어요. 585포인트에서 595포인트 이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점차적으로 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매도가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수급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매도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.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매도의 주축을 좀 기록했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도가 어느 정도 이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대로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강세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, 이것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IT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제 수요 감소가 좀 시작이 되고 있다, 이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. 중국의 2월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되면 33.6%가 감소를 했습니다. 역성장을 좀 기록했죠.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4.3%를 좀 시장을 성장을 했지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74.5%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반대로 미국과 유럽은 각각 62%와 62.7%의 성장을 좀 기록을 했는데,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부터 코로나 이슈 부분들이 본격화가 됐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V자 반등이 좀 나와주는 지표에서는 그렇게 보였죠. 그럼 2월 말 한국을 거치고 나서 3월 달 유럽과 북미 시장의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그렇게 되면 경기 지표가 좀 악화될 것이다, 이런 부분들인데, 사실 이 부분들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러면 결국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어제 발표된 중국의 PMI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 2월 달에 상당히 곤두박질 쳤지만 3월 달에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모습들, 즉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V자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미 주가는 많이 빠질 만큼 많이 빠졌고 선반영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. 다만 이제 얼마만큼 안 좋아질지 예측을 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패닉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그러면 중국 쪽에 있어서의 경기 지표가 상당히 V자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
다른 여타 국가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시장은 많이 빠졌어요. 여전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, 역사상 가보지 못했던 길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 또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. 뭐 위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뭐 셀리버리나 펩트론, ICD, KG, 이니시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.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있고요. ICD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죠. KG 이니시스는 결제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요. 그래도 양호하게 수급적인 흐름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,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,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 투자에 대한 재개는 지속할 것이다.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전자 결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잘 보시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,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